어머니 요즘 요양원 시설이 참 좋다던데요. 조용하고 편하대요. 하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봄바람이 살짝 불던 오후, 복지관 마당엔 아이들의 웃음이 흩날렸습니다. 윤서진은 주말마다 찾아와 동화책을 읽어주는 봉사교사였습니다. 그날도 아이들 틈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급히 달려오는 남자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눈에 봐도 피곤이 묻은 회사원 차림의 남자였죠. 그는 아이를 품에 안으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 준호야. 아이는 그 품 안에서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지는 순간 그 모습을 바라보다 미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일터에서 지친 얼굴이었지만 아이를 보는 눈빛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오래전 떠난 가족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 가슴 한쪽이 저릿했어요. 며칠 뒤 복지관 앞 벤치에서 다시 마주친 남자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도연이라고 합니다. 그날 너무 급하게 와서 인사도 못 드렸네요. 그는 아내를 병으로 잃고 6살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힘겨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는 태도는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겼습니다. 서진은 그런 그의 진심이 낯설고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은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서진은 학교 일로 지친 날이면 도연과 나눈 짧은 대화가 위로가 되었어요. 도연은 늘 아이 이야기로 말을 시작했지만 끝에는 선생님도 요즘 힘드시죠? 라며 그녀를 배려했습니다. 그 단정한 말투 속에는 성실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죠.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마음이 기울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봉사활동이 끝난 뒤 세 사람은 함께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식탁 위에서 아이가 웃자 도연의 얼굴에도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모습은 서진의 마음 깊은 곳에 묻혀있던 외로움을 조용히 녹였습니다. 그날 이후 셋은 종종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놀이터의 그늘 아래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는 조금씩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었어요. 계절이 한번 바뀌고 도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진 씨, 이 아이와 저에게 가족이 되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서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남자는 거창하지 않았지만 진심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은 작고 소박했습니다.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서 있는 세 사람의 모습에 하객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와 함께 다시 살아가야겠다. 그날 따스한 햇살이 예식장을 감싸며 새 가족의 시작을 축복했습니다. 서진의 눈빛에는 오랜 고독을 벗어난 평화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짧은 행복이 너무도 짧게 쓰러질 운명임을. 비 오는 새벽 검은 우산들이 장례식장 입구를 채웠습니다. 윤서진은 하얀 국화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강도연은 언제나처럼 미소 짓고 있었지만 이제 그 웃음은 영원히 멈춘 얼굴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해외 출장 소식을 들은 지 일주일 만에 그는 강도에게 피살되었다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그날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도연의 6살 아들 준호는 아직 죽음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찾으며 울다가 곧 잠이 들 듯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작은 어깨를 감싸며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지켜야 해요.
당신이 못한 몫까지 제가 할게요. 그 다짐은 눈물이 아닌 굳은 결심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서진은 도연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의 서류 가방 안에는 여행 계획서와 가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도연은 준호와 함께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이제 가족이 된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가슴에 안은 채 서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어린아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진은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도연이 남긴 보험금과 저축 일부를 정리해 생활비로 돌렸습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밤에는 학원 강사로 일하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지쳐 돌아온 밤에도 준호의 잠든 얼굴을 보면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괜찮아요. 우리 이겨낼 수 있어요. 라고 속삭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준호는 서진의 정성 속에 밝고 예의 바른 아이로 자랐습니다. 서진은 그의 학교 행사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늘 제일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헌신적인 엄마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그저 자신이 선택한 사랑의 끝을 책임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밤마다 서진은 도연의 사진 앞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있었다면 지금쯤 준호가 더 행복했겠죠. 그녀는 슬픔보다 다짐으로 하루를 채워갔습니다. 준호가 대학에 진학하고 사회인이 되기까지 그녀는 단 한 번도 모정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아이가 가정을 꾸리면 자신이 지켜온 이 사랑을 유산으로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서진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떠난 뒤에도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잃지 않은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던 날, 윤서진은 웨딩홀의 하얀 꽃장식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들 준호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새벽부터 분주히 움직이며 하객들을 맞았습니다. 신부 최아리는 단정하고 세련된 인상이었죠. 첫 인사 때는 예의 바르고 부드럽게 웃었지만 어딘가 계산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식이 시작되자 서진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습니다. 어린아이 같던 준호가 이제는 누군가의 남편이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하객들의 박수 속에서 도연의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당신 봤죠? 준호가 이렇게 컸어요. 그녀의 마음 속에는 자부심과 허전함이 동시에 자리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부부는 함께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진은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이 따뜻한 기운으로 채워질 것 같았죠. 하지만 그 행복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할인이 사소한 일부터 도맡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청소할게요. 하지만 며칠 후부터는 말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좀 피곤해서요. 오늘만 대신 부탁드릴게요.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결국 매일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새벽에 일어나 할인의 빨래를 널고 저녁에는 설거지를 마친 뒤 화장실 청소까지 했습니다. 할인의 화장대 위엔 향수병이 나란히 늘어섰고 서진의 손톱은 세제를 오래 써서 마르고 갈라졌습니다. 준호는 늘 늦게 귀가했습니다. 엄마, 할인이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그 말에 서진은 그저 웃으며 그래,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에는 쓸쓸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도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할인은 식탁에 앉기 전부터 말했습니다. 어머니, 된장찌개는 조금 짜요. 다음엔 간을 더 약하게 해주세요. 그녀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고
서진은 아무 말 없이 밥을 삼켰습니다. 할인의 부모가 집에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진에게 가벼운 인사만 건넨 채 할인 옆에 앉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자기 공간이 필요하죠. 그 말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졌습니다. 밤이 깊어가면 서진은 거실 불을 끄고 혼자 남은 주방을 바라봤습니다. 물기가 남은 그릇 위로 달빛이 스며들고 손끝은 여전히 세제 냄새로 얼얼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가족이니까.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서진은 모르는 사이 그들의 시선 속에서 어머니가 아니라 살림을 맡은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따뜻한 밥을 차렸고 집안의 먼지를 닦아냈지만 그 손길이 닿을수록 마음속의 온기는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집안의 공기도 차가워졌습니다. 윤서진은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나 할인의 옷을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건조기에서 막 꺼낸 옷을 가지런히 개며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제 곧 봄이 오겠죠. 하지만 그 말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요즘 준호는 점점 말이 줄었습니다. 할인은 회사 일로 바쁘다며 외출이 잦았고 집에 돌아와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서진이 정성껏 차린 밥이 식어갔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그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둘 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서진은 서류 더미를 정리하다 이상한 서류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은행 명의 변경 신청서였습니다. 신청일란에는 강준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를 조용히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날 밤 할인의 방에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준호 씨,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그렇게 많다던데 그냥 두실 거예요? 그건 나중에 얘기해. 지금은 시기상조야. 그 짧은 대화가 서진의 가슴에 송곳처럼 박혔습니다. 그녀는 방문 앞에서 조용히 숨을 죽였고 잠시 후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손끝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인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다음 달에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 가요. 서진은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요.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그 안엔 아무 감정도 남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자 서진은 남편 도연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꺼냈습니다. 서류 봉투, 가족 사진, 오래된 반지 하나. 그녀는 손끝으로 반지를 쓸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남긴 건 돈이 아니었어요. 마음이었죠. 그날 이후 서진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 내역을 정리하며 묻습니다. 이 재산을 나중에 사회에 돌려줄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내 아들이 정말 어른이 되었을 때 줄 유산이에요. 하지만 그 약속은 곧 다른 의미로 바뀌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서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누군가의 욕심을 더 자라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장마가 시작된 여름 창밖엔 빗물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거실 바닥을 닦고 젖은 걸레를 비틀며 허리를 곧게 펴지 못했습니다. 요즘 들어 몸이 부쩍 무거워졌지만 집안일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할인은 늦은 밤까지 외출을 일삼았고 준호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정리하곤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지 않은 국과 밥이 그대로 식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인은 무심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요양원 시설이 참 좋다던데요. 조용하고 편하대요. 서지는 순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멈춰섰습니다. 내가 거길 왜 가? 하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 연세에 좀 편히 계시는 게 낫잖아요. 그 말은 마치 준비된 대사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그의 눈을 바라봤지만 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의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며칠 후 하리는 여행 가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저희 친정 엄마랑 유럽으로 여행 다녀올게요. 3주 정도요. 서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할인의 웃음소리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집은 적막했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이 쓸쓸히 울렸습니다. 서진은 오랜만에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당신, 나 참 바보 같죠? 그녀는 웃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끝으로 사진을 쓸어내리던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서류함을 꺼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불빛 아래 그녀는 펜을 들어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내 남편 강도연의 뜻을 이어 남은 재산 전부를 도연 장학재단 설립에 사용한다. 마지막 문장을 적는 순간 그녀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오랜 세월의 눈물이 잉크처럼 번졌습니다. 새벽녘 그녀는 봉인된 서류를 정갈히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심 없는 피보다 진심 어린 정이 더 큰 유산이다. 그녀는 우체통에 봉투를 넣고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인연이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서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얼굴에는 이상하리만큼 평온한 미소가 스며 있었습니다. 여름의 열기가 잦아들 무렵 여행 가방이 굴러 들어오는 소리가 현관을 울렸습니다. 할인과 준호는 들뜬 얼굴로 집 안에 들어섰습니다. 유럽의 명품 쇼핑백이 양손에 가득했고 서로의 대화엔 웃음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둘은 동시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꽃병 하나 없이 먼지만 쌓여 있었고 거실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도 사라졌습니다. 서진의 방 문을 열자 옷장엔 옷 한 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랍에는 오랫동안 쓴 향수 냄새만 희미하게 남아있었습니다. 할인이 당황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계세요?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서둘러 집안을 뒤졌습니다. 냉장고, 서재, 서랍장까지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준호, 최아린 앞으로. 편지 봉투에는 서진의 깔끔한 필체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너희들 집이 되었네. 부디 행복하거라. 할인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돈은요? 어머니 통장? 준호는 급히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열었지만 모든 계좌가 해지된 상태였습니다. 예금, 부동산, 주식, 심지어 가족 명의의 신탁계좌까지 자취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전부 정리한 건가?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윤서진님의 유언장 공개일이 이번 주로 지정되었습니다. 준호는 그제야 모든 일이 자신 모르게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유언장 공개 날 변호사 사무실의 조명이 켜졌습니다. 영상 속 서진은
평소처럼 단정한 옷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준호야. 내가 태어날 때 나는 그저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가 되고 싶었단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알게 되었지. 피보다 진심이 더 무거울 때가 있다는 걸.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내 남편의 유산은 이제 세상으로 돌아간단다. 너희가 아닌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변호사는 고개를 숙이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윤서진님의 전 재산은 도연 장학재단에 기부되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인의 손에서 쇼핑백이 떨어졌고 명품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충격과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어두운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깨끗했고 어머니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향 하나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제를 닮은 따뜻한 비누 향이 공기 속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향은 마치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인사처럼 가을비가 그친 저녁, 하늘은 맑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하리는 여행에서 돌아온 지 며칠째 짜증 섞인 말투로 준호를 몰아세웠습니다. 그 많은 돈을 어머니가 다 정리했는데 당신은 몰랐다는 거예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죠. 며칠 동안 두 사람의 대화는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리는 결국 짐을 꾸려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못 참겠어요. 당신이든 어머니든 다 싫어요. 그녀는 문을 쾅 닫고 떠났습니다. 남겨진 준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마음속 마지막 끈도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냉장고엔 식어버린 반찬이 남아 있었고 거실엔 먼지가 쌓였습니다. 준호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던 손끝에서 떨어진 종이 한 장이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건 어머니의 필체로 적힌 메모였습니다. 준호야, 진심으로 살아라. 언젠가 내가 진짜 행복해지길 바란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는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한 곳을 떠올렸습니다. 도연 장학재단. 어머니가 남편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던, 그리고 모든 재산을 기부했다던 그곳. 준호는 용기를 내어 그 문을 두드렸습니다. 재단은 소박했지만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이 모여 공부하고 웃으며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안내를 받으며 봉사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저 청소나 서류 정리라도 하겠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마음속에서 오랜만에 따뜻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는 매일같이 재단으로 향했습니다. 책상 정리, 아이들 식사 준비, 청소. 그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손에 익숙하지 않은 일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움직인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 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어느 날 재단 이사가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윤서진 이사장님께서 당신 이야기를 종종 하셨어요. 준호는 깜짝 놀라 얼굴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계신다고요? 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외부 일정으로 나가 계시지만 곧 오실 겁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재단 앞 벤치에 앉아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이 잔잔히 빛나고 바람에는 어머니의 향이 스며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왜 그랬는지. 그의 눈가에 번진 눈물이 천천히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매일 재단을 찾았습니다. 그의 일상은 변했고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날 그는 그토록 그리워한 어머니와 다시 마주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재단의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강준호는 조용히 재단 건물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마다 햇살이 비치고 아이들의 웃음이 교실마다 퍼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 웃음소리 속에서 그는 문득 한 사람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이곳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을 바친 사람 윤서진.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그날 병실 창가에서 서진은 여느 때처럼 고요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사람은 돈으로 남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남는 거란다. 준호는 손을 꼭 잡은 채 끝내 눈을 감은 어머니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후 그는 오랫동안 재단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흔적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책상 위에 남은 메모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웃을 때 나도 그 안에서 살고 있을 거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준호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어머니의 뜻을 잇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의 날이었습니다. 재단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준호를 신임 이사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는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눈은 조용히 한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대 옆 벽면에 걸린 윤서진의 사진이었죠. 그는 천천히 마이크를 잡으며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어머니께 바칩니다. 이곳은 한 여자가 남긴 사랑의 집이자 제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저는 그분의 아들이자 이제 그 뜻을 이어갈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준호 곁으로 몰려왔습니다. 이사장님, 이제 우리랑 같이 밥 먹어요. 그 말에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밥 먹자.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창문 너머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햇살이 재단 마당을 비추고 바람이 천천히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당신의 유산 제가 지켜갈게요.